안녕하십니까, 꾸롱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효성중공업이라는 회사인데요. 제목은 해외법인이 정상화되면 현대일렉 시총 가능하냐? 네, 바로 종목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이 효성중공업이라는 회사는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 변압기 관련한 회사가 가장 유명한 회사가 3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현대일렉트릭, 지금 이게 그 변압기 관련한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그 재룡전기, 여기는 조금 이제 그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 대비해서는 조금 시가총액이 적기는 한데 많이 올라서 유명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효성중공업, 이 세 개가 가장 좀 변압기 관련해서는 유명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이제 그 변압기뿐만이 아니라 어, 이제 그 건설을 관련한 사업부도 같이 함께 있는데, 일단 잠깐 보시면은 이 효성중공업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일렉트릭 지금 시가총액 1조 4천, 지금 뭐 오늘 올라서 한 1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6천억이죠. 그러니까 지금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나고, 이 효성중공업이 지금 이렇게 현대일렉트릭 대비 좀 저평가받는 요소들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해결 가능한지,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현대일렉트릭에 넘어설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한 정도까지의 시가총액 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이런 여부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효성중공업의 이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 한번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현대일렉트릭이 22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녹화일이 23년 2월 27일인데, 현대일렉트릭의 작년 말 기준으로의 수주 잔고를 보시면은 한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효성중공업이 사업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정확하게 수주 잔고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2022년 3분기 말 기준으로는 한 5조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5조를 그대로 보실 거는 아니고, 그럼 뭐야, 현대일렉트릭보다 지금 효성중공업이 더 수주 정보가 높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효성중공업은 내부 거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를 제외하고 그냥 효성중공업 안에 있는 그 모기업의 효성중공업 모기업만 이제 수주 정보를 보면은 한 3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부 거래를 전부 다 제외한 이제 실질적으로 그 효성중공업이 받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외부에다가 실제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이 수주 잔고는 한 3조 5천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년 Q3 기준으로요. 그런데 22년 Q3 그리고 22년 Q4 기준으로 그렇게 수주 잔고가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도 한 3조 한 5천억 정도가 이제 그 효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3조 5천억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부 거래를 제외를 하면은 한 3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종속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 중에서 좀 플러스 해야 되는 수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뭐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2022년 말 기준으로는 한 3조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과의 이제 그 수주 잔고 차이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 3조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로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는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18년, 19년 조금만 이거 사이즈 줄일게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년과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일렉트릭보다 퍼포먼스가 좀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변압기가 아직 턴어라운드가 되기 전이어가지고, 뭐 지금 이게 지금 효성중공업의 그 중공업 사업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건설 사업부와 중공업 사업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공업 사업부에 대한 영업이익률만 제가 지금 따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효성중공업과 이제 현대일렉트릭을 직접 비교가 가능한 어떤 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영업이익률이 분기마다 좀 차이가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마이너스 17.4%, 마이너스 19.9%가 이렇게 찍힐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던
어떤 그 이제 그 변압기가 아직 턴어라운드 되기 전에 굉장히 이제 그 실적이 안 좋았던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18년도, 19년도, 20년도 전에까지는 좀 이렇게 둘 다 안 좋았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뭐 현대일렉트릭보다는 뭐 나쁘지는 않긴 한데 여전히 뭐 적자를 보고 있는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찍혀 있는 저기 분기가 많고요. 일단 현대일렉트릭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냐. 이제 효성중공업이 좀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업황이 본격적으로 돈 것은 사실 22년 정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2020년부터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중공사업부와 이제 현대일렉트릭을 비교를 해봤을 때 현대일렉트릭은 여기에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그 굉장히 한 미드 싱글 정도는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중공사업부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중공사업부가 그 정도는 안 나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좀 로우 싱글 정도로 OPM이 지금 찍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2020년을 기준으로 지금 그 효성중공업의 종속기업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북미 자회사 그러니까 그 2019년 말에 효성중공업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미쓰비시의 변압기 관련한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적자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발생을 하냐면 지금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 사업부는 전부 다 제거된 이렇게 종속 기업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나아지는 좀 개선세가 좀 보이는데 왜냐면 업황이 좋거든요. 변압기 업황 좋은 거야 뭐 다들 아시니까. 변압기 업황이 꽤 나아지니까 그래도 종속 기업에서 발생하는 누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은 지금 그 누적 적자가 더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누적 적자가 거의 한 420억 지금 이거 넘어설 것 같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누적 적자가 지금 쌓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2020년 초 또는 2019년 말에 인수한 북미 법인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종속기업의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뭐 모두가 다 아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화가 안 됐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 누적 적자가 이제 가동률이 계속 안 올라왔습니다. 가동률이 뭐 마이너스래. 가동률이 한 50% 정도에서 안 올라와 가지고 인력은 계속 뽑고 설비 투자는 계속 들어가는데 가동률이 안 올라오니까 누적 적자는 계속 심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20년부터 상당히 지금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22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누적 적자가 이제 그 각 분기마다 막 이거 이제 22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공업 관련한 그 종속기업에서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이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그 외에도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이런 손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종속기업만 종속기업에서만 지금 발생하는 지금 적자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각 분기마다 지금 찍히는 지금 그 OPM이 영업이익이 뭐 400억, 500억 달이 이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분기마다 지금 100억, 200억씩 지금 종속기업에서 누적 적자가 아니 그 실질적인 분기당 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사실 현대일렉트릭도 종속기업에서 그렇게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튼 뭐 현대일렉트릭과 비교해 봤을 때 효성중공업은 그래도 너무나 심하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첫 번째 그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아니 수주잔고 비슷하고 비즈니스 모델은 효성중공업이나 효성중공업 중공사업부나 현대일렉트릭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냥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은 효성중공업에서 종속기업에서 발생하는 적자 수준이 현대일렉트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하다. 그 이유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좀 재수 없게도 19년 말에 인수해서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인수한 북미 법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속기업의 적자 수준이 꽤 심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인수를 해가지고 가동률은 거의 풀캐파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과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미국 자회사 언제 정상화돼?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초에 그러니까 2023년 2월 초에 지금 발표한 이 효성중공업 IR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그 BEP 정도는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이제 그 BEP 수준까지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달성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 효성중공업의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인데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증권가 컨센서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효성중공업의 2023년 영업이익 OPM 컨센서스가 한 4.8 정도, 그리고 2024년에는 5.3 정도의 이제 컨센서스를 증권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 증가 그리고 내년에 실적 증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지금 변압기 업황 좋은 사람,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수주 잔고가 일단 쌓였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확실하게 이제 영업이익이 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 지금 생각하는 컨센서스가 지금 한 미드 싱글 정도, 5%가 조금 미달하는 미드 싱글 정도인데 현대 일렉트릭을 한번 볼게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꽤 높은 하이싱글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8%, 8.8%.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에서 지금 그러니까 효성중공업과 비교해 봤을 때 OPM 차이가 일단 확실하게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센서스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지금 이게 지금 컨센서스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7.8% 정도로 지금 OPM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지금 컨센서스에 미달하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찍혔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OPM이 찍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꽤 괜찮아요. 지금 거의 8%가 넘는 이제 그 지금 OPM을 그 올해 보여줄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거기에서 더 개선된 OPM을 보여줄 거다라고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에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종속기업이 이제 OPM이 이렇게 증가, 아니 그 종속기업에서 발생하는 적자 수준의 차이가 OPM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OPM이 개선되는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는 거죠. 뭐냐면 과연